안녕하십니까. 저는 균형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는 시스템의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현대 정치와 균형 시스템 간의 차이점은 투표 방식, 힘의 균형, 정당 구성, 시민단체 참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투표 방식과 정당 구성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근현대 정치에서는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으로 갈수록 모든 권력이 있고 이제 시민으로 갈수록 거의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제 균형 시스템에서는 이 권력이란 개념 자체를 영향력과 결정권으로 분리하여서 상위 계층일수록 영향력이 높은 것은 맞는데 이제 하위 계층일수록 결정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그 근원은 이제 저희가 민주주의 시스템,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제 국민 한 사람이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민단체 참여인데요. 이제 기존 근현대 정치에서는 이제 시민단체라는 것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거니와 이제 현실 정치를 보면은 참고는 하지만 사실상 거의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입맛에 달면 삼키고 이제 쓰면 뱉는 것이 좀 현실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균형 시스템에서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이제 분야별 전문 대의원의 이름으로 기능을 해서 이쪽 그 주권자인 시민의 바로 위 상위 단계에 제가 위치하여서 이 기존의 대통령과 지역의원 뭐 또는 구의원, 시의원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층과는 별개로 이제 시민들이 자유롭게 위임하고 해임할 수 있게 좀 자유로운 계층으로서 제가 시스템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제 바로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이제 어느 날 대통령이 발전 효율화를 위해서 서울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선포했다는 이제 그런 의제인데요. 뭐 굳이 좀 가상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현재 원전이 이제 뭐 전남이나 경남 등 남쪽 바닷가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실제 전력은 서울이나 경기권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 못한 대통령이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원전이란 이슈를 다시 돌이켜 보면은 이제 에너지란 측면과 이제 환경이라는 두 가지가 또 겹치겠죠. 그리고 에너지 측면에서는 이제 원전당, 그러니까 뭐 원전 노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런 지지한 당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뭐 태양력, 풍력 뭐 이런 조력 여러 가지의 재생에너지당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린피스가 이제 활동 중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각각 원전당은 찬성, 재생당은 반대, 그린피스는 반대의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또 이 균형 시스템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과 같이 대통령은 당연히 찬성입니다. 본인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 의원은 반대를 했네요. 아무래도 서울에 원전을 건설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 의원은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경남에 원전을 두세 개를 없앨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서울과 부산의 가운데 있는 대전 지역에는 모르겠다 그러고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시민들을 보면서 시스템의 동작 원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시민 5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민 5의 경우에는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무런 전문 대의원도 지정을 하지 않았고요. 하물며 이번에 서울의 원전 건설도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위에 대전 의원이 또한 기권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찬성이 끝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찬성이 여기까지 내려왔죠. 이 화살표로 보시면 됩니다. 시민 6의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는 시민 5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의원도 지정을 안 해놨죠. 하지만 이번에 서울의 원전 건설은 관심 있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반대라고 표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대통령이 찬성이 내려왔다가 시민 6의 직접적인 반대 표결로 인해서 뒤집어진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시민 1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민 1의 경우에는 평소에 원전당을 지지를 한 시민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대통령의 찬성이 이제 서울 지역의원회에서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하나 뒤집어졌고요. 또 하나 이제 시민 1이 지지하는 원전당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대가 다시 찬성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시민 1은 아무런 표결을 안 했기 때문에 찬성이, 그러니까 원전당이 찬성한 게 여기까지 끝에 내려왔습니다. 시민 2의 경우에는 이제 그 대의원 지정은 시민 1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벨 3까지는 시민 1과 같네요. 찬성입니다. 하지만 시민 2의 경우에는 이번에 서울 원전 건설을 보고 나는 반대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눌렀던 거고요. 그래서 뒤집어졌죠. 시민 3의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원전당과 그린피스를 둘 다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적인 이유는 둘째치고 둘 다 지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원전당은 찬성이고 그린피스는 반대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레벨 3는 이제 동률로 처리가 돼서 경합에 의한 유보가 됩니다. 이제 유보가 됐어요. 이제 이 경우에는 바로 위에 게,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이 하나 높고 이제 결정권은 하나 낮은 바로 위 것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래서 시민 3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원의 반대가 여기 내려왔습니다. 시민 4의 경우에는 그 대의원 위임 관계는 시민 3과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 4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반대를 눌렀기 때문에 유보가 돼서 서울 지역의원께 내려왔는데 시민 4가 반대를 누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민 7을 보면은 이제 시민 7의 경우에는 이제 재생당과 그린피스를 지지를 했었네요, 평소에. 근데 이 경우에는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경합이 안 됐죠. 그냥 일치하죠. 그래서 바로 반대가 최종 결정이 되었고요. 시민 7의 경우에는 직접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레벨 3의 전문 대의원의 결정이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이제는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제 시민 8도 대의원 결정이 내려왔고요. 시민 9는 직접 표결을 한 게 최종 결정이 되었고요. 시민 10의 경우에는 평소에 아무런 대의원도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부산 지역의원의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될 수 있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뭐 이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그냥 찬성 4 반대 6. 그래서 반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반대가 6을 해서 부결이 되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기존 시스템이라면 대통령이 찬성한 것을 뭐 한국을 예로 들면은 이제 국회는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은 거의 다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균형 시스템을 거치면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의견도 이제 다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시민이 직접적인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지정해 놓은 전문 대의원 또는 평소에 어떤 지역 의원을 선출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특정 계층, 그러니까 대통령 계층 또는 이제 국회의원 계층뿐만 아닌 또 다른 제3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균형 직접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제가 직접 시연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서비스 영상으로 인해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